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보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라 한종목입니다. 네, 파월이 돌아왔습니다. 매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제는 슈퍼 파월이었는데요. 네, 돌연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놀래키면서 저도 아침에 장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시 변이든 뭐든 바이러스보다는 사람이 무섭고 또 돈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오늘 오른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리스트를 바라보시죠. 순위가 참 이런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수익률 상위를 1위를 좀 달성했던 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0%대 종목들이 저렇게 다수 들어가 있는 날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이 거대한 빅테크가 두 개나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애플은 최근에 참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애플의 주가와 S&P 500을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애플이 주황색이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10월, 그러니까 4월 들어서 애플의 상승세가 S&P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확실한 호재가 있다는 건데 이쯤에서 애플이 어떤 것으로서 돈을 버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웨어러블 쪽 매출도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매출 구성이 좀 다각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결국 아이폰이 잘 팔려야 또 잘 팔릴 것 같아야 주가가 오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확실한 수혜거리, 호재거리가 하나 있죠. 미국은 대대적인 쇼핑 시즌이라는 겁니다. 보통 미국은 11월 말 땡스기빙 데이부터 이제 12월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이 한 달을 미친 듯이 미국인들은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물류난 때문에 배송이 되게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스마트하게 빨리 시켜야겠는데? 이래가지고 10월부터 쇼핑을 개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참 미국 사람들 소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연말 연시 선물로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까지 해가지고 이런 연말 연시 선물로 인기를 매년 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산타가 3028호 장난감을 선물 받았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계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신경을 쓰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핸드폰 제조사들이 반도체 칩 그리고 부품이 부족해서 핸드폰 만들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반도체 공급으로 해가지고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일종의 불프 특수를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우였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애플의 공급망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있으면서 특히 12월로 향해 갈수록 공급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 잘 분석하시는 분이 있죠. 이 댄 아이브스는 애플 제품에 대한 억압된 수요가 투자자들한테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블랙 프라이데이를 낀 주말에만 1000만 대를 핸드폰 1000만 대를 팔 수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저 사진은요. 제가 몇 달 전에 순달람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폰 13, 아이폰 13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허난성 정저우시의 중국 백화점 풍경입니다.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을 좀 사로잡겠다면서 가격을 아이폰 12 대비해서 전작 대비 좀 낮췄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폰이 10월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결국 1등을 달성한 겁니다. 프리미엄 핸드폰 업체가 그것도 미국 업체가 1위를 했다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요. 더욱이 대단한 것은 중국 전체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은 전달보다 2% 성장에 그쳤는데 애플은 아이폰 13의 인기에 힘입어서 9월보다 46%로 엄청나게 팔아치운 거죠. 화웨이가 몰락한 것을 애플이 그대로 가져간, 흡수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양대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요.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4분기는 애플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이 점유율 1위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이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이죠. 샤오미가 지난 2분기에는 샤오미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에 다시 애플한테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점유율이 다시 하락한 상황인데 과연 애플과 삼성의 연말 스마트폰 마케팅 이런 영업 전쟁이 아주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애플 제품을 좋아하고 많이 쓰긴 하지만 괜히 삼성을 좀 응원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한편 이제 애플은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저가형 핸드폰이죠. 사실 뭐 다른 핸드폰이랑 비교하면은 중가 정도인데 아이폰 SE를 내년 1분기에 출시를 합니다. 아이폰 SE는 1세대는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요. 2세대는 잘 안 팔렸거든요. 과연 이번 3세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가형임에도 5G 기술을 장착한 것이기 때문이죠. $300에서 $400 정도 하는 5G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면은 신흥국 유저들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판매량이 꽤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쭉 이제 아이폰 얘기만 했는데 이제 아이패드, 태블릿 얘기를 좀 하자면요. 따끈따끈하게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이패드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럽 안에서 태블릿 판매량이 작년보다 20% 감소했는데 애플의 아이패드는 오히려 33% 증가했다는 거죠. 예, 브랜드의 힘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주가 상승의 안정판 내지는 기폭제로 지금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의 고객 충성도를 과소평가했다면서 몇 년 전에 애플을 막 엄청나게 사들였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새삼 다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배드 뉴스 하나 띄워드리면요. 네, 애플카를 애플이 2025년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인력들이 계속 속속들이 뭐 포드로 가거나 뭐 다시 뭐 이제 폭스바겐으로 가거나 이렇게 애플을 떠나고 있는 뉴스가 실제로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AR 기기, VR 기기도 원래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좀 목표로 했었었는데 내년 4분기는 돼야 생산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도 사실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페이스북에게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기나긴 애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인데요. 리스트들 쭉 한번 보시고요. 근데 딱 봐도 별달리 궁금하신 종목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락률도 고만고만했고요. 네, 애플 상승 얘기는 길게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하락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이제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해외 주식 상승률 가장 높으셨던 고수분들이 많이 사두셨던 해외 주식 5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5% 고객분들께서 저번 주에 선택한 종목은 네, 5개가 있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요. 네, 고수분들이 선택한 종목들은 엣지가 좀 남다르긴 합니다. 가장 색다른 종목들도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격성이 다분히 보이기도 합니다. 로블록스가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2위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5위에 있는 ASML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요, 순달람에 처음 나와가지고 반가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이제 TSMC와 같은 반도체 이제 위탁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일단 차트 보실게요.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기업인데 저 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놓치고 말았는데요. 예, 상장 후에 급등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애프터에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을 새벽에 했었거든요. 이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제가 잠깐 이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 뭐 잘 나왔으니까 애프터에서 상상을 했겠죠. 3분기 실적 발표가요. 매출은 $17억 나왔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를 부합한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0.01, 그러니까 1센트가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껏 몇 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게 글로벌 파운드리스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드디어 조금이나마 흑자를 기록했다는 게 좀 투자자들을 공명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를 또 내놨는데 매출은 $18억,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이게 몇 배죠? 네, 어쨌든 되게 뛰어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회사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어제 주가가 이제 파월 발언으로 거의 9% 가까이 밀렸다가 이렇게 급등을 다시 밑꼬리를 크게 달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다. 그리고 이 주식을 좀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어떤 매력이 있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4등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저기 밑에 플레이어들이 많은데요. 기억해야 될 플레이어들은 한 5곳 정도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색, 예, 점유율 절대 1등이 깨질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TSMC가 거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짝 추격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다음에 UMC가 3등, 4등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도 익숙한 중국의 SMIC는요, 5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거 안 보이지만 동부하이텍도 9등입니다. 점유율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미세공정 개발 진척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2약, 1중 3약 체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2강은 다들 아시겠지만 TSMC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둘 간에 이제 내년에 3나노 이제 미세공정에 대한 양산 경쟁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자체 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팹 수준이 TSMC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1중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약,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UMC 그리고 SMIC가 있죠. 근데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점유율 면에서는 4등 정도에 속하지만은 UMC보다는 그래도 웨이퍼당 매출이 더 좋기 때문에 일종의 좀 미세 공정에서는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UM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TSMC 같이 뭐 엄청나게 미세한 하이엔드 공정으로 가기보다는 뭐 10나노대 이상, 그러니까 좀 성숙한 라인을 조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으려고 좀 뽑아먹고 있다. 성숙 공정으로 좀 뽑아먹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대체 어떤 회사냐? 미국을 위한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해두신 걸 보면은요, 저게 이제 팹,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뉴욕주와 버몬트, 그 버몬트 카레, 그 버몬트 맞습니다. 그 버몬트주에 이제 팹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팹이 있는 게 독일의 드레스덴에 있고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팹 대부분이 미국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본사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죠. 이걸 보시면 이제 어저께도 제가 미국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가 부족하다, 제조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거죠. 미국 대륙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이쁨을 받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요, 가운데 보시면은 저거 다이어그램이 있죠. 저 보시면은 이제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 지분 구성표인데.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지분을 89%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회사인지 중동 회사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테마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족난의 구세주로서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를 빨리 생산을 해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바이든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웨이퍼를 들고 있죠. 미국에서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골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서 반도체 이제 팹리스들, 그리고 인텔이라든가 이런 팹리스들과 그다음에 내연기관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글로벌 파운드리스한테 이제 반도체 만들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위탁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매출과 에비타에 대한 이제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온 이제 실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요. 네, 앞으로는 올해 말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보면은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굉장히 좀 비싼 주식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도 PER이 40배가 넘어갑니다. TSMC보다는 2배 정도가 높고요. UMC보다는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매출 총이익률도 가장 낮은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랑 뭐 시티, JP 모건은 각각 뭐 목표 주가를 75달러, 80달러 수준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주가가 내려서 60달러 순위 상황인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이제 굴기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스인데요. 예,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내일 휴가여서요. 휴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쉬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순달람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